그리는 과학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2학년 5단원 동물과 에너지 단원 중 소화예요. 오늘 그리는 과학으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소화 과정을 알 수 있어요. 소화계 함께 그리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 설명에 포트폴리오 양식을 링크해 놓았습니다. 영상 보면서 여러분도 함께 그려보세요. 영양소 검출 단원에서 선생님이 세포 호흡을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석탄과 같은 연료, 영양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음식물 속의 영양소를 세포에서 흡수하려면 크기가 작은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크기가 작아져야 해요. 이렇게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을 소화라고 합니다. 녹말이나 단백질, 지방은 크기가 큰 영양소예요. 이 영양소들이 어떻게 작게 분해되는지 지금부터 볼게요. 우리 몸의 여러 기관 중에서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을 소화기관이라고 하고, 소화기관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이렇게 소화 기능을 함께 하는 기관들을 모아서 소화기관계, 소화계라고 합니다. 소화계를 그려볼게요. 사과를 먹었어요. 입에서 앙앙 씹어서 꿀떡 삼키면 음식물이 지나가는 길 식도로 내려가고 주머니 모양의 위에 담겨요. 구불구불 긴 소장으로 영양소들이 다 흡수가 되고요. 소장에서 영양소가 흡수되고 남은 물질은 여기 소장을 감싸는 대장으로 이동을 하고 대변, 똥이 되어서 몸 밖으로 배출될 거예요. 자, 소화기관 이름 적어 볼게요. 입이요, 식도고요, 위, 소장, 대장이요. 여기 1번부터 5번 대장까지는 사과와 같은 음식물이 직접 이동을 하지요. 빨대나 파이프처럼 안이 비어있는 구조여야 사과가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음식물이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소화기관들을 소화관이라고 합니다. 사과가 직접 이동하지는 않지만, 즉 소화관은 아니지만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여기 선생님이 그린 노란색 소화관과 구분해서 분홍색으로 그려볼 건데요. 여기 거꾸로 커다란 세모, 여기 작은 동글이요. 그리고 약간 잎사귀 모양 같은 가늘고 긴 기관이에요. 간이고요. 쓸개, 이자예요. 이자는 실제 위 뒤쪽에 있어요. 간, 쓸개, 이자는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화계에 함께 포함해서 공부합니다. 앞에서 간단히 그려본 그림을 이해했다면 이제 조금 복잡한 이 그림도 소화기관들을 다 찾을 수 있어요. 입이요, 식도, 위, 소장, 대장이요. 여기 대장 안쪽에 구불구불한 소장은 길이는 대장보다 길고요. 두께는 더 얇아요. 여기 커다란 세모 간이고요. 초록 동그리 쓸개, 그리고 위 뒤쪽으로 이자가 있네요.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물질을 소화효소라고 하는데요. 녹말을 소화시킬 때 커다란 녹말 덩어리를 작은 녹말로 물리적으로 쪼개주는 역할을 하는 걸 소화효소라고 하지 않고요. 크기가 큰 영양소 녹말을 크기가 작은 영양소인 포도당으로 화학적으로 분해해주는 물질을 소화효소라고 합니다. 입에서는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가 분비돼요. 소화효소들은 모든 영양소를 다 자를 수는 없고 자기가 담당하는 영양소만 분해할 수 있는데요. 아밀레이스는 다당류인 녹말을 이당류인 엿당으로 분해해 줍니다. 아밀레이스는 단백질이나 지방을 분해할 수는 없어요. 위에서는 펩신이라는 소화효소가 나와요. 펩신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예요.
단백질이 다 소화가 되면 아미노산이 되는데요. 이 아미노산은 소장에서 만들어지고 여기 위에서는 펩신이 혼자 단백질을 완전히 다 분해할 수는 없어요. 중간 산물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그 중간 산물 명칭까지는 자세히 공부하지 않고 위에서 소화효소 펩신이 단백질을 분해한다 라고만 기억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펩신은 염산에 도움이 있어야 작용을 할 수 있어요. 염산은 펩신을 도와주는 역할만 하고 직접 소화효소의 역할은 할 수 없고요. 음식물에 섞여 있는 세균을 제거하는 역할도 합니다. 소장은 모든 영양소들이 소화 흡수되는 장소예요. 크기가 큰 녹말은 포도당,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최종 분해가 되는데요. 입에서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위에서 펩신이 단백질을 분해해 줬지만 아직 완벽하게 분해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자에서 세 가지 소화 효소를 소장으로 보내줘요. 바로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인데요. 아밀레이스는 입에서와 마찬가지로 탄수화물, 녹말을 분해하고요. 트립신은 단백질을 분해해요. 아까 위에서는 펩신이었는데 이자에서는 트립신이네요. 신자로 끝나는 펩신과 트립신이 단백질의 소화효소라고 기억하면 좋겠어요. 라이페이스가 아직 한 번도 소화 안 된 지방의 소화효소예요. 지방은 소장에 와서 이자가 보내준 라이페이스에 의해 소화가 되는데요. 라이페이스 혼자서 지방을 분해하려니 너무 힘들겠지요? 그래서 간에서 생성되고 쓸개에 저장되었다가 소장으로 분비되는 쓸개즙이 지방의 소화를 도와줄 거예요. 쓸개즙은 커다란 지방 덩어리를 작은 지방으로 만들어줘서 라이페이스와 지방이 잘 섞이도록 하는데요. 라이페이스는 지방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는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소화 효소이고요. 쓸개즙은 크기가 큰 지방을 크기가 작은 지방으로만 나눠준 거니까 소화효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영양소가 최종적으로 분해가 되고 흡수되는 곳은 바로 여기 소장이에요.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는 모두 소장으로 흡수되는데요. 여기 구불구불한 소장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안쪽 벽이 주름져 있어요. 그리고 이 주름진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보면 주름 표면에 돌기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이 돌기를 융털이라고 해요. 소장 안쪽이 이렇게 매끈할 때, 이렇게 주름이 져 있을 때, 또 이렇게 주름과 돌기가 모두 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선생님이 빨간 털실을 이용해서 이 세 소장의 테두리를 해볼게요. 매끈 소장은 이렇게 찍 금세 끝났어요. 주름 소장은 이렇게 좀 더 오래 걸리네요. 주름과 돌기가 모두 있는 소장은 이렇게 주름과 돌기 사이사이를 모두 다녀오려니 오래 걸리네요. 이 털실을 길게 쭉 펼쳐서 길이를 비교해 볼까요? 매끈 소장은 짧고 주름진 소장은 좀 더 길고요. 주름과 돌기가 있는 소장은 더더더더 기네요. 선생님이 평면으로 보여주느라고 털실로 설명했지만 실제 우리 소장은 입체잖아요. 소장 안쪽에 그 면을 천으로 덮는다면 그 천의 면적이 어디가 제일 넓겠어요? 바로 주름과 돌기가 있는 소장이지요. 실제 소장은 이렇게 주름과 돌기, 바로 융털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표면적이 매우 넓어요. 표면적은 표면을 평면상에 펼친 면적을 의미하는데요. 한 사람의 소장에 주름과 융털을 다 펼쳤을 때의 표면적은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테니스장을 덮을 만큼 넓다고 해요. 지름 2.5cm, 길이 7m 정도의 우리 뱃속의 소장의 표면적이 이렇게나 넓다니 놀랍지요? 우리가 열심히 소화시킨 영양소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흡수하고 싶은데 우리는 테니스장만한 면적으로 이 영양소를 쏙쏙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화분과 이렇게 큰 화분에 같은 양의 물을 줄 때 이 작은 화분으로는 물이 꾸역꾸역 흡수가 오래 걸리겠지만 이 큰 화분의 넓은 표면으로는 물을 쫙쫙 빨리빨리 흡수할 수 있잖아요. 테니스장만한 화분이 있다면 훨씬 더 잘 흡수될 거예요. 우리 소장은 이렇게 주름져 있고 융털이 많이 있어서 영양소와 닿는 표면적이 매우 넓기 때문에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탐구한 소장처럼 표면적이 넓어지는 예를 우리 주변에서 더 찾아볼까요? 알약과 가루약 중 물과 만나는 표면적이 넓은 것은 가루약이죠. 가루약이 빨리 녹겠네요. 뜨거운 물이 지나가도록 해서 난방을 해주는 라지에이터는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만들어서 열을 방출하는 표면적을 넓게 해야 난방 효과가 좋고요. 나무의 뿌리털은 흙 속의 물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소장의 표면적과 관련된 어떤 주제로 서술을 한다면 이 경우에 이런 다른 예들을 같이 소개하면 좋겠지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표면적과 관련된 다른 예들을 더 찾아보세요. 여기까지 영양소가 소화되는 과정을 탐구했어요. 그리는 과학으로 즐겁게 과학 공부하세요. 안녕.